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할 SMR 원전 관련 종목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칩 부족이 아니다. 전기가 없어서 사놓은 칩을 데이터 센터에 꽂지도 못하고 놀리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엔비디아나 AMD가 만든 그 비싼 AI 반도체를 사놓고도 전기가 없어서 켜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이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챗GPT에 질문 한번 던지는 것만으로도 일반 구글 검색보다 10배나 많은 전기를 씁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수록 전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전력 소비는 거의 정체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전력 부족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전역에서 전력 부족 경고가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경쟁사가 아닙니다. 바로 정전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단 1분만 멈춰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에너지 투자 패턴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로봇도 자율주행도 AI 산업 자체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찾아낸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이에요. 그것도 아무 원자력이 아니라 공장 옆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입니다. 그리고 이 SMR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드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고 있어요. 마치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하면 TSMC가 만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이 SMR이 정확히 뭔지, 왜 빅테크들이 여기에 미쳐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한국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SMR 시대의 핵심 투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SMR이 뭐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릴까요? SMR은 스몰 모듈 리액터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원전입니다. 아, 그냥 원전을 작게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기존 대형 원전이 거대한 화력 발전소라면 SMR은 마치 아이언맨 가슴에 박혀있는 아크 원자로 같은 거예요. 하나의 캡슐 안에 원자로를 통째로 집어넣은 겁니다. 기존 대형 원전과 뭐가 다른지 세 가지로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크기와 건설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대형 원전 한 기는 보통 1000몇 기가와트급 이상이고 건설하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려요. 부지도 엄청 넓어야 하고 건설 비용만 수조 원대가 들어갑니다. 웬만한 기업이나 지역에선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런데 SMR은 출력이 300메가와트급 정도로 훨씬 작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모듈 형태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다가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건설 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대폭 줄어들어요. 지금 AI 기술은 6개월마다 바뀌는데 원전 짓는다고 1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SMR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 어디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은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필요해서 반드시 바닷가 근처에 지어야 했어요. 게다가 혹시 모를 사고 위험 때문에 도심이나 공장 근처에는 지을 엄두도 못 냈죠. 그런데 SMR은 다릅니다. 물 대신 헬륨가스나 액체 금속을 냉각재로 써서 물이 없는 내륙 한가운데도 지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력이 필요한 곳에 바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 공장 옆에, 필요한 곳 어디든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전기가 미친 듯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작은 발전소를 짓고 전선을 바로 꽂는 겁니다. 송전탑도 많이 필요 없고 전기가 이동하면서 사라지는 손실도 없어요. 세 번째,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챗GPT가 지금은 밤이라서 답변 못합니다 라고 하면 쓰시겠어요? 절대 안 쓰죠. AI 데이터 센터는 1초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태양광은 해가 안 뜨면 전기가 안 나와요.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멈춰버립니다. 자연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SMR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정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지금 태양광을 손절하고 원전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SMR 없이는 AI 시대 자체가 불가능해요. 반도체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져도, 로봇이 아무리 사람처럼 움직여도, 자동차가 아무리 혼자 잘 주행해도 SMR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SMR에 미쳐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입니다. 지난해 아마존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엑스에너지라는 미국 SMR 개발사에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2039년까지 5기가와트 규모의 SMR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죠. 5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일반 가정 약 500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만큼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구글입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라는 SMR 회사와 500메가와트급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어요. 2030년까지 SMR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구글도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급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과감합니다. 이미 폐쇄됐던 3마일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기로 계약했거든요. 20년간 전력을 독점 공급받는 조건으로요. 한번 문 닫았던 원전을 다시 여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미 10년 전부터 자신의 회사 테라파워를 통해 SMR 개발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와이오밍주에서 SMR 건설을 추진 중이에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기존 전력망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AI 산업이 계속 성장하려면 자기들이 직접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근데 기업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섰어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엄청난 발표가 나왔어요. 미국과 영국이 SMR에서 협력하게 됐다는 겁니다. 원전 프로젝트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승인 절차만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2년 안에 끝내겠다고 합니다. 속도를 2배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할까요? 중국한테 AI 패권을 뺏길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SMR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국가가 나서서 빨리 지어라, 우리가 책임질게 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언론에서는 마치 젠슨 황이 한국한테 엄청난 선물을 준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 실상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국 본토에서는 전기가 없어서 반도체를 못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선 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게 준 GPU 26만 장은 선물이 아니라 영업이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반도체니 로봇이니 자율주행이니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AI 시대를 관통하는 건 에너지고 그 핵심인 SMR에 이미 투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99%의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이 이미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직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미국의 블룸버그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시 원전 시대가 도래한다면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원전 기술을 갖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자체 원전 기술을 개발해 왔거든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일본을 10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기술력은 약 9 정도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5위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구 여러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패권 전쟁 중이잖아요. 유럽도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고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 원전을 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한데 중국, 러시아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된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 원전 산업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정부가 주도하는 팀 코리아 모델이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전면에서 구조를 짜고 기업들은 그 밑에서 역할을 나눠 맡는 방식이었죠. 그때 대장주가 누구였냐면 한전 기술이 무려 300% 이상, 한전 KPS가 400% 넘게 올랐어요. 왜냐하면 팀 코리아 모델에서 종합 설계와 운영이라는 핵심 역할을 이 기업들이 맡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비욘드 팀 코리아예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사들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프로젝트에 독립적으로 진입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정부가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이렇게 시켰다면 지금은 기업들이 스스로 미국 회사 찾아가서 우리랑 같이 하자고 계약을 따내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건설의 원전 사업을 보면 팀 코리아로 하는 비중은 전체 3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 가까이는 웨스팅하우스과 홀텍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개별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주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한전기술, 한전 KPS가 대장이었다면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이 새로운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앞으로 SMR 원전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요즘 이 추천주 때문에 매일 챙겨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라메디텍에 이어서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아직 경제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현재 채널 구독 누르신 후 구독이라고 댓글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모든 이벤트 참여하기 누르신 후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 구독자분들에게 해당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종목명, 예상 목표 수익률까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10초면 끝납니다. 이 종목 단언컨대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로봇주 놓치신 분들은 이번엔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수행 능력입니다. 지금 원전의 핵심 과제는 기술이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반복됐던 공사 지연과 비용 초과가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누가 약속한 대로 끝낼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강점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예상과 실제 가동 시점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비용도 예산 안에서 맞췄고요. 건설 단가도 비교해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저렴해요. 영국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심지어 원전 신흥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비교해봐도 한국이 더 싸게 지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기업이 설계하고 한국 기업이 만든다. 이 공식이 SMR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엔비디아 칩을 만들 때 SK 하이닉스의 HBM이 필요한 것처럼 미국이 SMR을 지을 때 한국의 주기 제조와 시공 능력이 필수라는 거예요. 미국 SMR 기업들이 수주를 따내면 따낼수록 그 일감은 고스란히 한국 기업들에게 넘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며 5년 만에 주가가 10배 폭등했던 전략과 동일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하면 누가 만들죠? 대만의 TSMC가 만들죠. SMR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가 설계를 하면 그 복잡한 원자로를 누가 만드느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계의 TSMC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SMR 주기를 제작할 수 있는 검증된 생산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거죠.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는데 그중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SMR 기업이 잘 되든 간에 결국 물건은 두산이 만들어야 해요. 설계도가 아무리 좋아도 공장이 없으면 꽝인데 그 공장 역할을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볼까요? 먼저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의 2대 주주예요. 약 3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기자재 공급권까지 확보했어요.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에서 SMR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에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달리고 있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 엑스에너지입니다. 아까 아마존이 7천억 원을 투자한 그 회사 기억나시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와도 주기 제작을 위한 협력을 완료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워싱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수력 원자력, 그리고 아마존과 엑스에너지가 한자리에 모여서 SMR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규모가 얼마냐면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에요. 결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시장의 핵심 제조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기업입니다. 다만 이미 많이 알려진 종목이다 보니 주가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요. 두 번째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그거 아파트 짓는 건설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저평가돼 있는 겁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이 될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속한 대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느냐라고요. 네, 이 부분에서 현대건설이 압도적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해서 공기 지연 없이 비용 초과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했어요. 이런 실적이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현대건설은 지금 웨스팅하우스, 홀텍 같은 글로벌 원전 기업들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북미, 유럽, 동남아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PBR이 고작 0.6배, PER이 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2년 전에 조선주를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조선주도 처음에는 실적이 들쭉날쭉해서 시장에서 가치주 취급을 받았어요. PBR이 2배도 안 됐죠. 근데 수주가 터지고 실적이 검증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장주 밸류를 받으면서 PER이 20배, 30배까지 올라갔잖아요. 현대건설도 올해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 최고 영업이익 수준을 이미 뛰어넘으면서 추가 성장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글로벌 원전 건설의 표준이 될 기업의 PBR이 고작 0.6배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 재평가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세 번째 기업은 DLENC입니다. DLENC 그것도 아파트 짓는 건설사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SMR의 핵심 파트너라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DLENC는 아까 말씀드린 엑스에너지의 EPC 파트너입니다. EPC가 뭐냐면 설계, 조달, 시공을 다 담당한다는 의미예요. DLENC는 2023년에 엑스에너지에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2%를 확보했어요. 단순히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실제로 SMR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인 거죠. 아마존이 엑스에너지에 7천억 원을 투자했잖아요.
X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초기 지분을 확보한 DLENC의 가치도 폭발적으로 뛸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DLENC를 매수한다는 건 간접적으로 아마존의 SMR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겁니다. 게다가 DLENC는 SMR의 핵심인 모듈화 기술을 갖고 있어요. X에너지는 원자로 기술은 있지만 이걸 공장에서 찍어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플랜트 설계 능력은 부족했거든요. 그걸 DLENC가 해결해 준 겁니다. 이 종목은 동남아 시장 선점도 강점이에요.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엄청난 플랜트 공사 경험이 있어서 X에너지가 동남아에 진출할 때 DLENC를 데리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숨은 대장주입니다. 네 번째 기업은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은 원전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예요. MMIS라고 하는 계측 제어 시스템을 만듭니다. 원전이 안전하게 돌아가려면 실시간으로 원자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MMIS 역할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계기판이랑 컴퓨터 시스템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기술이 국내에서 이 분야 독점 기업이에요. 신고리 3, 사기, 신한울 1, 2호기, UAE 바라카 원전 등 국내 주요 원전에 들어간 MMIS가 전부 우리기술 제품입니다. SMR도 결국 원자로잖아요. 당연히 MMIS가 필요해요. 오히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더 정교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모듈화돼 있고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니까요. 우리기술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SMR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고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한국이 개발하는 모든 SMR에 우리기술의 MMIS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국형 SMR을 수출할 때마다 우리기술도 함께 수출되는 구조인 거죠. 강점은 진입장벽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원전 MMIS는 안전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검증된 기술이 아니면 절대 쓸 수가 없거든요. 수십 년간의 실적이 있으니까 경쟁자가 들어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과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상용화 시점 지연이에요. SMR이 아무리 좋아도 아직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지금 가장 앞서가는 뉴스케일 파워도 2030년이 목표예요.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정책 변화예요. 원전은 정부 정책에 민감한 산업이에요. 미국도 행정부가 바뀌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한국은 더 불확실하죠. 세 번째 리스크는 단기 변동성입니다. 지금 원전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SMR은 단기 테마가 아니에요. 앞으로 최소 5년, 10년은 갈 장기 테마입니다. 빅테크들이 전기가 없어서 아우성치는 한 이 흐름은 멈추지 않아요.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보세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AI 시대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반도체도 중요하고 로봇도 중요하고 자율주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근본은 바로 전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SMR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SMR은 AI 시대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 조건입니다. SMR 없이는 AI도 없습니다. 둘째, 2026년이 SMR 실전 투입의 원년이 됩니다. 지금이 투자의 황금 타이밍입니다. 셋째,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드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DLENC, 우리기술, 이 기업들이 핵심 수혜주예요.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상위 1%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SMR이 뭔지, X에너지가 뭔지 99%는 모른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앞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투자 기회들 놓치지 않고 계속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더욱 깜짝 놀랄 만한 소식 하나 더 전달드릴 건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봐도 돈이 되니까 항상 뉴스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 뉴스로 인해 어떤 종목이 오를까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날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8월에 유리기판 관련 대형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께 이번 유리기판 계약 성사를 시작으로 유리기판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유리기판 도입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리기판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 안에 드니 우리나라 유리기판 관련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까를 생각하면서 뉴스를 시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제 계좌를 차곡차곡 불려나갈 수 있었죠. 이렇게 강력한 뉴스들이 떴을 때 부자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는 어디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의 눈으로 봤을 땐 뉴스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러한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또 한 번 강력한 뉴스가 줄줄이 뜨고 있죠.
바로 미국의 심한 관세 때문에 그 여파로 여러 나라들이 조금씩 중국과의 거래를 트고 있다는 뉴스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뉴스들을 보면서 거봐 역시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같은 이야기를 하며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고만 있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미 부자들은 벌써부터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수혜를 입게 되는 회사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뉴스들의 최고 수혜주로 꼽는 종목을 중국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 딱 하나로 귀결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저에게 이런 수익을 안겨줄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넘기게 돼서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종목을 참고하시라고 공개할까 합니다. 다만 이 영상에다가 종목을 공개해버리면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다 보게 되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게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지금 폰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신 후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대로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참여 페이지가 뜨는데 거기에서 안내대로 체크하시고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대로 구독자 전용 정보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늦지 않게 관심 종목에 추가하셔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이 종목에 큰 수급이 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제가 드리는 구독자 10만 명 감사 이벤트를 제대로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좋은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